예일 대학교 교수인 조이 챈스는 만보기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다. 스트라이브라는 만보기였는데요. 이 만보기는 사용자에게 도전 과제를 부여하고 걸을 때마다 포인트를 줍니다. 다른 사용자의 순위표도 볼 수 있습니다. 챈스는 걸음수와 포인트를 늘리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걸었습니다. 그녀는 스트라이브를 쓰면서 하루에 24,000보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12시엔 잠을 자려 하는데 만보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포인트 3배 적립 기회, 계단 20번 오르기. 그녀는 지하실 계단을 2번만 오르내리면 1분 안에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실을 걷고 나자 이번에는 계단을 40번 오르면 또 포인트를 3배 주겠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챈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보기 지시에 따라 꼬박 2시간 동안 지하실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걸어야 하니까요. 나중에 챈스는 자신이 스트라이브에 중독됐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라고 고백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나빠지고 있었고 신임 마케팅 교수 임용을 기다리느라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챈스에게는 스트라이브가 힘겨운 시기를 모면하기 위한 현실 도피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카카오톡과 넷플릭스를 사랑합니다. 딴짓을 하느라 일과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느라 아이에게 건성으로 대답하고 친구와 대화를 하며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합니다. 행동 설계를 연구한 이르이알은 초집중이라는 책을 통해서 원하는 삶을 살려면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스스로의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딴짓은 단순히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여러분의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불편해서 도피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글을 쓰다 보면 자꾸만 뭔가를 검색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자료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글 쓰는 게 힘드니까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그는 만약 여러분이 어딘가에 집중하다 딴짓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는 가슴이 답답한데 답답한 마음이 드니까 핸드폰으로 손이 가는구나 하며 자신의 행동을 포착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핸드폰을 켰다가 신호가 바뀌고 나서도 폰을 보며 운전한 적이 있나요? 회의가 끝나고 이동하는 중에 SNS를 보다가 자리로 돌아와서도 SNS를 본 적이 있나요? 저자는 이런 딴짓의 함정을 피하려면 10분 원칙을 사용해 보라고 권합니다. 나는 답답함이나 무료함을 달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폰을 보고 싶을 때 자신에게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하지는 말자고 말한다. 딱 10분만 기다린다. 글을 쓰다가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심심해서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싶을 때, 피곤해서 자야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한 편만 더 보고 싶을 때처럼 딴짓을 하고 싶을 때 이 기법을 요긴하게 쓴다. 10분 원칙은 일부 행동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충동타기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준다. 어떤 충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걸 밀어내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 순간의 느낌을 의식하면서 마치 파도를 타듯이 충동을 타면 충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버티기가 한결 쉬워진다. 딴짓을 줄이고 본래 일을 더 많이 할 방법을 찾으려면 우선 평소에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를 수많은 시간대로 세분화한 일정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약이 있을 때 실력을 더 잘 발휘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언제 할지 미리 정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움직이려 합니다. 각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됐든 계획한 일을 했으면 성공입니다. 동영상을 보든 낮잠을 자든 자신이 계획한 일정표에 들어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얼핏 생산적으로 느껴지는 일도 원래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계획했던 시간에 하게 된다면 딴짓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무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아무나 훔쳐가도 된다는 듯 방치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계획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게 됩니다. 자기계발 전문 채널인 유튜브 스터디언에서는 매시간 일정표를 적을 수 있는 오로다 PDS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하루 일정표를 짜고 실천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시간 제가 해야 할 일이나 한 일을 적지는 않지만 밤마다 다음날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엑셀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 수행한 5가지 항목의 시간을 적는 방식입니다. 기상 시간, 글쓰기 시간, 운동 시간, 독서 시간, 지인과 만남 시간입니다. 매년 제가 글을 쓰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더 많은 일을 하면 딴짓을 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겠다고 한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딱 일주일만이라도 계획표를 만들어 실천해 본다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었는지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짓을 막기 위해 하루 계획표와 더불어 중요한 건 기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은 우리에게 딴짓을 유발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책에서는 기계로 딴짓하는 걸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행동 2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 바탕화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어진 앱이나 손도 안 대는 앱을 삭제합니다. 핸드폰 첫 화면에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도구만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알림 설정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단체방의 알림을 모두 꺼놓았고 저녁 9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카카오톡 알림이 오지 않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핸드폰 전체를 방해 금지 모드로 바꾸고 잠자리에 듭니다. 컴퓨터 바탕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에 얼마나 많은 폴더와 파일이 펼쳐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탕화면이 어지러우면 인지력이 낭비됩니다. 우리 뇌는 산만한 환경에서는 사물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어지러운 아이콘, 잔뜩 열려있는 탭, 불필요한 북마크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한동안 방치했던 노트북의 바탕화면을 정리했습니다. 지울 건 지우고 모을 건 모았습니다. 분류하기 어려운 파일은 모조리 한 폴더에 넣어버렸습니다. 바탕화면 그림도 검은 단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깨끗한 화면으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초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집중해야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 설정을 조금만 바꾸고 매일 계획표를 적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초집중이었습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